가치다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달란트?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다면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은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선배님이시자 지금은 지휘자이자 성악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김윤규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99학번이고요. 성악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 옆에 있는 파르마라는 대학교에서 오페라 성악과 석사를 마치고 거기 이태리에 한 11년 정도 있다가 네. 2019년도 7월에 귀국을 하고 현재는 인천 아마레 오페라단의 단장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공연하는 에주쿰 아트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계기는 실제로 노래는 많이 좋아해서 어렸을 때 중1 때부터 이제 교회 찬양대 어른성가대를 1학년 때부터 하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거는 이제 운동이어서 원래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권유로 성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권유를 고1 때 처음 듣기는 했지만 성악이라는 거는 제가 아닌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에 고1 때 얘기는 들었지만 하지 않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이제 성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20살 때 성악을 처음 시작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활동을 하실 네네네. 정도로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그리고 혹시 연주하셨던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으실까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다라는 오페라의 라다메스 역할을 네네네.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페라를 이틀 연속으로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단역도 아니고 주역을 이틀 연속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번 하고 주일 날 바로 또 한 번 해야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오페라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해보니까 둘째 날이 오히려 더 잘하게 돼서 해봤으니까.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오페라였고 수월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무대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어떻게 냈을 때 소리가 끝까지 가는지에 대한 거를 그 무대에서 좀 배웠었어서 많이 기억이 남는 극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시절 때 하셨던 연주였지 않을까요? 아이다는 2018년도에 했던 2018년도 네, 2월인가 정도 했습니다. 6년 전에 하셨던 네, 걸 네, 많이 네. 배우고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이거는 조금 저희들끼리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연습해 보셨는지. 연습이라는 건 이제 성악가한테 연습은 소리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보를 공부하는 것도 연습이고 공부고 그래서 언어 공부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언어 공부를 포함해서 실기에 대한 소리를 내는 연습까지 포함해서 뭐 하루에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그 이상은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학부하고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혹시 학부 때는 어떤 고민을 주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부 때는 고민이라는 거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성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졸업하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공부했고 연습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안종상 선생님이라고 중대에 나오신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 제자들은 다들 그냥 유학을 꿈꾸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두가 그 당시에는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고 비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졸업하면 난 유학이다. 더 배우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독일로도 많이 가고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이탈리아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가를 이탈리아로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이탈리아 노래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독일 가곡이나 프랑스 쪽 노래보다는 오페라 쪽을 더 좋아했어서 일단 오페라 언어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오페라들은 다 이탈리아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탈리아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한 길로 쭉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학부 때. 네. 그러면 석사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나요?
석사 때는 일단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처음 간 해에 이제 트라디치오날레라고 해서 10년짜리 학기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랑 이 학기 제도가 다른데 트라디치오날레라는 거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 보통은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짜리라고 해도. 그래서 그거를 들어갔다가 이제 1년을 하고 아기를 거기서 낳아가지고 아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자퇴 같은 거를 해버렸죠. 왜냐면 저희가 졸업 자퇴할 쯤에 학위가 이제 최근에는 비엔뇨라는 2년짜리 과정하고 트리엔뇨라는 3년 과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3년짜리는 우리나라 대학, 비엔뇨는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라디치오날레라는 그 과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학위가 바뀌니까 학위 제도가 바뀌니까 이거를 버리고 2년짜리를 다시 들어가자. 대학원.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근데 뭐 생각보다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어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여러 학교를 볼 수가 없어요. 딱 한 학교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학교 떨어지면 더 이상 입시를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아무튼 좀 학교를 오랫동안 아기도 키우면서 뭐 좀 힘들었어서 뭐 학교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다시 학교가 됐어요. 5년에 네. 시도가 있었던 건가요? 네, 학교를 다시 시험 봐서 파르마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가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연주자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에이전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콩쿠르에서 입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유학을 나갔어서 네.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 애가 셋을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냥 둘이 다 했거든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와이프도 이제 성악가인데 둘이 다 하면서 좀 많이 힘들게 유학을 했어서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음악가로서 무대에 많이 설 수 있어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음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열정, 의지 하나만으로.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유학 갈 때도 와이프나 저나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탬을 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는 둘 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그 이유는 결혼해서 나오는 축의금을 부모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그냥 달라고 말씀드리자. 그래서 일단 이걸로 가지고 유학을 먼저 떠나고 네.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지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떠났고 그리고 가서도 뭐 많이 힘들긴 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힘든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게 그런 건데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레슨 받고 콩쿨도 원하는 만큼 나갈 때 저희는 그렇지 못했죠. 레슨도 어쩌다 한 번씩 받았었고 또 저희 윗세대 어른들이 미국 가면 설거지하고 그랬듯이 네네. 주방에서 설거지도 많이 했고 아르바이트. 네. 그럴 때 되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긴 했었어요. 네, 이삿짐 알바도 많이 하고.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서 이렇게 유학하면서 내가 음악을 포기한다면 이런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저는 종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네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내가 확실히 많이 값어치를 높여 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이죠. 눈물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작곡가나 음악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오페라를 한 게 다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어떻게 이제 성악 쪽에는 뭐 테너, 알토, 테너, 뭐 베이스, 바리톤들이 이런 파트도 있지만 네. 바리톤 한 파트 안에도 레제로부터 해서 스핀토, 드라마티코라는 그 소리의 얇고 두꺼움에 따라서 이렇게 파트별로 다 나뉘는데 세분화되는 거군요. 네, 그 안에서도 그래서 뭐 모차르트 가수가 있고 도니제티 가수가 있고 뭐 베르디 푸치니 가수가 있는데 저는 베르디 푸치니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무거운 쪽이라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베르디 푸치니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베르디 음악도 그렇고 푸치니 음악도 그렇고 이제 피아노도 그럴 것 같은데 음악이 되게 달라요. 둘의 음악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작곡가 푸치니하고 네.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활동 중이시고 지휘도 하고 계시고 성악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성악가로서 그러니까 지휘는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거의 반 이상은 지휘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마추어 합창단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휘에 대한 비전은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냥 네. 지휘는 그냥 음악가로서 그냥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성악가로서에 대한 비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레 오페라단이라는 그 아마레의 뜻이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태리어로. 그래서 그 오페라단은 어떤 이유로 만들었냐면 우리 동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처음에. 네.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에이전시 기획사의 부대표로 있었거든요. 네. 대표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연을 제가 기획해서 독창에 그다음에 라트라비아타 오페라도 올렸었고 네. 거기 이탈리아 극장에서 근데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보니까 또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바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을 때 선배로서 뭔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페라단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페라단이 어떤 오페라단은 이 오페라단은 가서 노래하고 싶은 오페라단이 있고 이 오페라단은 가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오페라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음악가도 와서 노래했을 때 아, 이 오페라단은 별로다 이런 말이 듣지 않고 아, 이 오페라단은 다음에 할 때도 또 내가 와서 노래하고 싶다 같이 연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오페라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도 저는 선교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오페라를 오디션을 봐서 합격했을 때 기분 좋고 오페라를 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오페라를 하고 나서 2, 3일 지나면 그 기분 좋음이 없어져요. 금방 짧게 가는 거 없어져요. 아, 네. 그냥 없어지는데 알바니아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어요. 거기는 집시촌처럼 돼 있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갔는데 거기서 또 성결대학교 신학과 나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름이 또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성악가들이 남자가 한 8명이 가서 이제 음악 축제처럼 그 교회에서도 노방전도 하고 선교 찬양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어린이들만 8명 정도가 모였던 거예요. 한 5년 동안. 너무 좋은 네. 그 바로 한 1km도 한 800m 떨어진 힌두교의 본지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찬양하고 나서 금요일날 찬양하고 토요일날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오고 주일날 연락이 왔는데 그날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어른 포함해서 40명 넘게 왔대요, 예배에. 되게 홍보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그 고마움이 저희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그냥 번쩍 해드렸을 뿐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거를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게 벌써 한 8년이 넘었거든요. 네. 8년, 9년이 넘었는데 그때에 오히려 감동이고 은혜가 있었어서 그게 아직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선교 찬양에 대한 계속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베트남 가가지고 네. 또 선교 찬양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에 대한 활동 포함해서 선교 찬양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두 가지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또 하는 얘기인데 음악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재능과 노력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노력도 재능이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력하기 싫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노력할 만한 재능이 그것도 타고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피아노 앞에 10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그냥 하나의 어쨌든 끝까지 내가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1시간짜리를 10시간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본인 노력에 달려 있지 그 이상의 것으로 뭔가 음악을 하고 안 하고 음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또 저도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은 이제 이태리 말로 띠뽀라고 해요. 네. 뭐 스핀토나 리리코나 레제로냐 뭐 이런 거를 띠뽀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띠뽀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죠. 특히 뭐 여러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쓸 무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무대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쓸 무대가 있으면 내가 쓸 무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능, 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쓸 무대는 분명히 있다. 예, 그만큼 내가 실력을 늘려놓으면 분명히 노래할 곳은 있고 피아노 칠 곳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말고 네, 그냥 알겠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하면 네. 노력도 재능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저도 이제 4학년이고 스태프들도 3, 4학년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진로가 정말 이제 클래식을 전공해서 피아노나 성악이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요즘 세대, 요즘 시대의 음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유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알바를 하면서 가이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참 돈이 없으니까 힘드네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가가 돈을 쫓아가면 너무 멋이 없지 않아요? 그 말이 맞는 것도 있죠.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돈도 적당히 해야 되고 또 너무 돈 생각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일단 내가 음악가로서 활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결정을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예술가로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거를 빨리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나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재단 사업, 인천문화재단, 뭐 경기문화재단, 아니면 또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재단에서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따내서 또 그런 사업들을 같이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괜찮아요. 그래서 만들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연주가 올라가는 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뿌듯하고, 내가 노래하는 것보다 피아노 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기분이 좋다.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나서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요즘에 또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명 감독, 조명 디자이너요. 오페라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그 조명으로 무대를 꽉 차게 만들어주는 그 조명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도 좋은 것 같고. 무대를 관리하는. 네, 무대에 관련된 예술 분야, 네네. 조명, 음향, 뭐 녹화 이런 거 요즘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은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 늦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저는 일단 학생이면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열심히 내 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뭔가를 생각해 보든가. 무조건 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있다 저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열심히 안 해도 뭐 좋은 결과 나오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예요. 네.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그 열심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개장터라는 조용남 노래 보면 네네.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다 없다, 없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에서 이제 최우수상도 하시고 네. 다수 이제 국제 콩쿠르에서도 수상을 하셨는데, 그게 국제 콩쿠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닌 정말 모든 국가에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국제 콩쿠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숙성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콩클 입상한 게 유학 한 11년 동안에 7년 만에 처음 받은 게 그 최우수상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남들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막 환호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저는 그 최우수상 받았을 때 굉장히 무덤덤했어요. 오히려 무덤덤하게 그냥 1등이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콩클 때문에 이제 오페라 빨리아치라는 오페라를 하게 된 느낌이 했는데 네. 어떤 기쁨보다는 이게 이거 뭐지? 그러면서 1등 뭐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저 이제 안젤로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 네네. 안젤로 김 하길래 이건 뭐지? 네, 그러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상을 한 번도 못 받다가 네. 이렇게 받으니까 좀 희한해. 남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저는 그냥 안젤로 김 네. 이러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네. 빠르게 질문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네. 나에게 음악이란 두 글자로 정의하면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달란트,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쓰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저희 성결대학교 재학생 후배들한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년별로 다 해도 저는 이제 성악가니까 성악가 인원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있었어서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내가 음악가로서 성악가로서 피아노가로서 열심히 하는 건 다르다라고 생각은 해요. 학교가 중요하지 않고 내 학번 동기들 선배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졸업해서 활동을 할 거냐, 어떤 성악가가 될 거냐, 어떤 피아니스트가 될 거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학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돼서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나 아니면 내가 어떤 콩쿨에 도전을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빨리 일어나고 내가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FC 선수 중에 김동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나와서 한번 인터뷰를 그거 했어요. 자기는 게임에 져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날 또 운동 나갔다.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시합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그냥 한번 하는 거지 시합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콩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운동이 좋아서 내가 노래가 좋아서 내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콩쿨 뭐 이런 것들이지 그게 내 목표를 꺾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끼리만 하는 99학번 연주라는 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후배들한테 너네들도 좀 열심히 해서 너네들끼리 음악회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콩쿨도 저희 때 아무도 안 나갔었는데 저는 KBS 콩쿨도 나가고 뭐 성정 콩쿨도 나가고 나갔어요. 근데 가서 상을 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후배들이 선배가 나가니까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콩쿨 나가고 했는데 그냥 뭐든지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7년 동안 콩쿠르를 나갔지만 7년 만에 우승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아까 무덤덤 했다는 게 저한테는 이게 결과물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떨어졌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오페라 하면 3일 만에 3일도 안 가요. 실은 한 이틀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네. 즐거움이라는 거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음악가로서 어떤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성결대학교 학생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